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나이가 42살, 이제 4월이 되면 43살이 됩니다. 네. 근데요,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문의에게 피부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그 이유인 즉슨 첫 번째, 이런 시술들이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. 빠르면 3, 4개월에 한 번씩 또 받아야 되고, 또 요거를 받게 되면 시간, 그리고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, 그리고 사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, 그리고 어느 거를 한번 시작하면 거기에 좀 중독이 되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 시술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,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전문의를 찾아가지 않고 홈케어만으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예쁘고 건강한 피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한 1, 2년 전부터 한 요 5가지 방법으로 홈케어를 데일리 아니면 일주일 루틴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요, 오늘 영상에서는요, 제가 하고 있는 이 5가지 다각적인 피부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요, 이너뷰티입니다. 이 시중에 많은 이너뷰티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. 뭐 콜라겐, 비타민 C와 E, 오메가3, 글루타치온 등등 정말 많은 건강 보조식품이 있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서 이런 성분들을 내 몸에 꼭꼭꼭 먹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요, 거의 1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쯤 그린 스무디를 마시고 있어요. 그랬더니 느껴지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 건조했던 피부가 더 이상 건조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피부가 점점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 제가 자주 마시는 그린 스무디에 제가 넣는 재료들은요,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녹색 잎채소입니다. 네. 녹색 잎채소 안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E가 많이 들어있어요. 바나나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바나나에는요, 비타민 A가 또 많이 들어있어요. 비타민 A도 우리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. 그리고 오메가3를 조금 첨가해주기 위해서 저는 아마씨를 넣어줘요. 이 아마씨에는 정말 식물성 오메가3가 잔뜩 들어있는 우리 피부에도 좋고 뇌에도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. 네, 그리고 피부의 주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기 위해서 저는 뭐 아몬드 스프레드나 아니면 다른 너트 스프레드를 이 스무디에 넣어주고요. 이런 것들 대신에 아니면 서리태, 그 가루 있죠, 콩가루, 이런 것들을 한 큰술 넣어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때 또 좋은 게 뭐냐면요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C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비타민 C와 단백질을 함께 드셔줬을 때 이 피부에 콜라겐 생성이 잘 돼요. 그래서 여러분, 따로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보다 오히려 이 그린 스무디를 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 네, 두 번째는요,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비타민 A, B, C를 꼭 챙겨서 바르자입니다. 네. 30대가 넘으면요, 요 얼굴에 피부 수분만 채워주는 걸로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이 비타민 A, B, C를 다 챙겨주셔야 되는데, 비타민 A라 함은 이제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라 볼 수 있고, 이 레티놀 성분이 들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밤에 나이트 케어로 바르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레티놀 성분이 들은 화장품을 한 3, 4년 전부터 꾸준히 쓰고는 있어요. 그런데 그 레티놀 화장품의 명성과는 다르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. 그리고 레티놀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약간 자극이 있어서 이 레티놀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피부가 좀 당긴다든지 굉장히 건조해지다든지 이런 느낌들을 받았거든요. 이제 레티놀 제품을 밤에 그래도 꾸준히 바르긴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, 보나주르의 이 레티놀 제품을 만나게 됐습니다. 네,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요, 이 보나주르는요,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천연 비건 화장품 브랜드예요. 그래서 이 두 제품 다요, 95% 이상의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제품은 레티놀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
보니까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주름 개선 고시 함량이요 2500 IU예요. 그래서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3500 IU에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고, 그리고 세럼 같은 경우에는 2520 IU에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많은 브랜드의 레티놀 화장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레티놀이 얼마 IU 들어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뭐 0.2%, 0.1%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얼마만큼 IU가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이 제품들이 훨씬 믿음이 가서 또 선택을 하게 됐고요. 네, 그런데 레티놀 성분이 안티에이징에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가요 발랐을 때 자극입니다. 그런데요 이 두 제품에는 식물성 레티놀 유사 성분 바쿠치움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500ppm,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1000ppm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별 자극 없이 이 제품들을 쓰실 수 있어요. 네, 그리고 이 제품들은 주름 개선 인증을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내 기능성 화장품을 받을 때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쓰면 좀 더 좋겠죠. 네, 그리고 제가 이 제품들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요. 이 화장품들이 레티놀 화장품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성분들을 쏙쏙 넣었다는 겁니다. 근데 거기에는 뭐 히알루론산, 병풀 추출물, 펩타이드, 저분자 콜라겐,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이데베논 이런 성분들을 잘 넣었어요. 그래서 이 라이트 루틴을 하실 때 다른 안티에이징 화장품 쓰실 필요 없이 요것만 쓰시면 이 케어가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화장품을 쓴 2주가 지났을 때 정말 이 주름도 개선이 되고 모공이 조금 작아진 것 같고 얼굴이 뭔가 매끄러워지고 그리고 잡티도 조금 옅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세럼과 크림이 있잖아요. 이게 좀 뭔가 다른지를 좀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.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요. 피부에 흡수가 잘 됐게끔 나온 액체 제형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쫙 바르면요. 피부에 쏙쏙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장품을 고르실 때 흡수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리고 약간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이 세럼을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레티놀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을 했을 때 자극이 0%가 나왔습니다. 그만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이제 한 방울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. 세럼보다 이 레티놀 성분이 1000 IU가 더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세럼보다 조금 더 좀 이 레티놀 성분이 높기 때문에 주름 개선 효과라든지 다른 안티에이징 효과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.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분들은 예전에 저처럼 다른 레티놀 제품을 썼어요. 근데 별 효과를 못 봤어요. 그럴 때 이걸 쓰시면 분명히 여러분 안티에이징 효과, 뭐 주름 개선, 모공 개선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크림의 제형은요, 뭔가 유분기가 있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발랐을 때 보습이 잘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나는 지성이다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크림을 많이 안 발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 하나만 바르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자극력 별로 없고 그리고 보습력 좋으니까요. 그런데 이 좋은 제품을 저만 쓰기에는 너무 죄송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보나주르의 세럼을 선물을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. 네, 두 번째는요, 비타민 B와 비타민 C입니다. 이거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데일리 케어의 이 두 제품을 쓰기 때문이에요. 이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이제 유명하고요.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우리 얼굴에 잡티나 기미가 있을 때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, 항산화 성분이고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
피부에 콜라겐이 형성될 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죠.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쓸 때는요, 같이 쓰진 않아요. 그러니까 데일리 케어에 쓰긴 하되 하루를 B를 썼으면 그 다음날은 C를 써주고 좀 번갈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밤에는 비타민 A를 챙겨주고 낮에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꼭꼭 챙겨줘서요, 제 피부에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골고루 조금 나눠서 써주고 있어요. 네, 세 번째는요, 이제 얼굴선 관리입니다. 이 얼굴 피부도 노화가 되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에도 약간 힘이 빠져요, 얼굴 근육.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을 잘 지탱해줘야 이렇게 리프트업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마이크로 커런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아침에 5분 정도 이 근육을 위로 업업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사용할 때 단점이자 장점이 이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전용 젤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. 물론 좀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젤을 바르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한 번 더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히알루론산이 정말 얼굴에 수분감을 많이 주고 강력하게 잡고 있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요거를 발라주고 요 마이크로 커런트 디바이스로 제 얼굴 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. 그런데 요거를 구입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요거 말고도 얼굴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근육, 얼굴 근육을 탄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 보셔도 많이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부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이 피부 안에 근육까지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 근육이 이렇게 처져서 불독살이 생기기도 하고, 그리고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. 네 번째는요, MTS 시술입니다. MTS는요,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요, 피부에 충분한 깊이의 구멍을 만들어서 손상된 표피와 진피층을 자극해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효과적인 케어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해서요,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0일에 한 번씩 제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를 집에서 하실 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요, 일단 위생입니다. 네, 잘못했다가 얼굴이 뒤집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케어를 하시기 전에 이 롤러를 꼭 5분 정도 알코올에 담가서 소독을 해주세요. 그리고 이 MTS 시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피부도 조금 자극이 되긴 하지만 알코올이나 아니면 소독제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또 MTS 이 롤러를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이, 너무 욕심내시고 너무 긴 바늘로 하시면 안 돼요. 그런 거는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서 하시고요. 집에서 하실 때는 0.25mm 이하로 된 바늘을 선택하시기를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때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시고,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소독해 줍니다. 그리고 해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안티에이징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조금 더 수분 공급,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앰플을 골라주시는데요. 제가 자주 쓰는 거는 PNRN이라고 하는 재생 효과가 많은 이 앰플을 많이 써요.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충분히 도포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롤러를 세로로 그리고 가로로 대각선으로 열심히 문질러 주는 거죠.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한 5분 정도로 이제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특히 처음 하실 때는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, 여러분. 그리고 절대 5분 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후처리가 너무 중요한데요. 아까 사용했던 앰플을 한번 다 발라주시고, 이제 집에 갈바닉 디바이스가 있다면 한 번 더 문질러 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마스크가 있다면, 특히 이렇게 마데카소 사이드 에센스가 들어간 걸 쓰시면 피부 진정에 더 도움이 되고요. 이때도 한 번 더 갈바닉 기구로 문질러 주시고, 맨 마지막에 재생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, 피부가 약간 빨긋빨긋하고 크림을 발랐을 때 따갑습니다. 왜냐면 얼굴에 미세하게 구멍이 나서 그렇거든요. 그런데 그런 현상은 2, 3일이 지나면 나아지게 되고, 그 다음에는 내 피부에서 약간
이렇게 네, 광도 나게 되고 피부가 뭔가 모르게 약간 재생된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그런데 MTS 시술을 할 때 이 안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몇 가지 영상이 있거든요. 그 영상을 제 영상 아래에 상세 설명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. 꼭 참고하셔서 안전한 그런 시술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은요, 에센셜 오일입니다. 에센셜 오일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. 뭐 호호바 오일, 아르간 오일, 코코넛 오일, 그리고 아몬드 오일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피부에 가장 잘 맞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. 이 에센셜 오일을 쓰실 때는 특히 밤에 쓰시는 게 좋은데, 이제 다 여러분들의 케어를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손에 뿌려주시고 비빈 다음에 얼굴에 도포해줍니다. 그러면 에센셜 오일의 그 영양 성분이 얼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막을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많은 에센셜 오일 중에서 하나만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캐스터 오일을 추천합니다. 그 이유는 즉슨 이걸로 정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를 수 있기 때문이죠. 왜냐하면 일단 이 캐스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,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안티에이징에 좋습니다. 또 상처에 발라도 상처가 잘 안 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 발 뒤꿈치 있죠. 이런 데에도 되게 까칠까칠한데 요거 발라주시면 2주 내에 내 발 뒤꿈치도 깨끗하게 변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요 또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이나 눈썹에 발라주시잖아요. 그러면 또 2주 정도가 지나면 이 속눈썹도 약간 풍성해지고 눈썹도 약간 짙어집니다. 그리고 또 이거를 헤어에 발라주잖아요.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코코넛 오일과 섞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. 그리고 마사지를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내버려 둡니다. 그리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서 여러분 다시 윤기가 흐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저처럼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오일을 써도 괜찮다. 그리고 이 텍스처가 약간 이렇게 조금 꾸덕꾸덕 약간 끈적끈적해요. 그래서 그런 질감이 괜찮다 하신 분들께는 이 캐스터 오일 여러분 네, 적극 추천합니다. 네,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집에서 하는 5가지의 다각적인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네, 제가 이 하는 방법으로 저는 저의 피부를 홈케어를 했더니 네, 아직까지는 전문의를 찾아갈 필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가 중요하니까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한번 꼭 해보시고요. 그래서 저처럼 그냥 홈케어만으로도 나름 네, 예쁘고 건강한 피부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그때까지 안녕!